그러면 이제 미국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이야기부터 할 것 같아요. 뭐 안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같이 브리핑 비슷하게 발표를 하죠. 연설까지는 아니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뭐 괜찮다라는 얘기는 계속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투자 시장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예요. 경제랑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각국 대통령들이 무언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경제가 순식간에 급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투자 시장이나 이런 곳들이 급변하게 되죠.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경제 지표나 실제로 우리가 겪는 실물 경제랑 증시는 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이에요. 지금 증시, 즉 투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리서치 기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2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난다라고 예상했을 때 2개월 정도를 선행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3월 말부터 4월 정도 초까지 오르고 있었던 이 증시는 대략적으로 6월 정도면 이 큰 위기는 벗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위치에 맞게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제 좀 올랐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19에 의한 어떤 세계적인 위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급변해서 가을 이상까지 위기가 연속적으로 더 확대될 것 같다. 아니, 가을까지 돼야 종식될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더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투자 시장 기준으로. 근데 지금 당장 해결나서가 아니라 이제 2개월 정도 선행해서, 즉 6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제가 이슈 하이라이트에서 다뤘지만 실제 경제 지표, 즉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일하는데 힘들고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님께서 이제 최근에 언급을 하셨죠. 바로 어제에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증시가 지금 순간적으로 활개를 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전문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함부로 크게 투자하지 마라. 즉 현금을 가지고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레버리지죠. 주로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형태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V자로 급등할 것이다. 뭐 물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웬만하면 다들 다치지 않겠죠. 뭐 인버스로 올인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구도 다치지 않는 결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누구나 그 시장을 바라지만 V자 반등이 심하게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까지 이제 확언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거의 1분기에 경제 규모가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이제 서슴치 않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제에서 실직자가 이제 1,000만 명 정도가 미국에서 나왔다라고 제가 지난주 발표분에 대해서 이슈 하이라이트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미 잘린 것, 즉 이미 해고당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미 다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맞아요. 증시에서는 선반영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반영은 어려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직을 많이 하겠지라는 것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 30% 폭락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미 예상했던 거고 다시 오르지 않겠냐. 거기까지의 예상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직이 나온 다음에 정말로 경제도 실물 경제도 이 증시의 2개월 후행에서 V자로 좋아질 것이냐라는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각국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시가 다시 V자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 보유 종목을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도 갖고 있어요. V자 반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여기서 올인에 막 다 해보고 증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방송은 그렇게 분위기 띄우고 막 축제입니다 하고 책임지지 않는 방송이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1,000만 명의 실직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경제시장에서 어떻게 되냐, 주식 투자 시장이 아니라 실제 실물 경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실직하신 분들이 어떤 여파를 가져오냐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직이 예를 들어서 지금 비필수 영업장이라고 말하는 뭐 음식점, 미용실, 그리고
일상에서 자주 보지만 그렇게 필수적이지는 않은 여러 가지 영업장들이 문을 닫아서 그 사람들이 해고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소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기사가 난 것 중에 예를 들면 전 세계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갖춘 사람들 약 40여 명 중에 그 사람들의 주식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큼직큼직하게 줄어들어서 28명을 제외하고는 그 부자 순위에서 아예 리스트 제외되는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분들 삶을 걱정할 건 아니죠. 그분들은 어떻게든 먹고 사실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지금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이 쪼그라든 상황이라는 것은, 자, 쪼그라들 것은 예상했으니까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분이 위험하냐? 그렇게 자산 규모가 줄어들면 자산 규모가 줄어든 데에서 오는 소비 감소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반대로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부동산 자산이 가격이 급하게 뛴다라고 해서 실제로 내 수중에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자산 수익이 확 하고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요. 내 손에 현금이 쥐어지는 게 아닌데 소비가 늘어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산에 있어서 손실이 나오게 되면 내 현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소비가 적어도 늘어날 것은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제 실직이라는 단어에서 아는 것처럼 일상에서의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이 사람 실직한 거 다 반영됐네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직해서 소비가 줄어들고, 그럼 그 소비가 줄어드는 건 뭐예요? 상품과 서비스를 덜 사게 돼요. 상품과 서비스를. 그렇게 소비가 줄어들게 돼서 상품과 서비스를 덜 사면 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바본가요? 그렇지 않죠. 모두 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실직하고 소비를 줄어들일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 구매 관리하는 기업들의 전문가, 즉 구매 담당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조기업으로 치면 그 담당자인 사람들도 야, 우리 기업 이번에 소비자가 줄어들 테니까, 고객이 소비가 줄어들 테니까 재료를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조금 줄여서 사자라고 하게 되겠죠. 당연한 수순이죠. 여기까지 이제 연계가 되시죠. 사람들이 실직하고 그 다음에 그 실직한 만큼 소비가 줄어들고, 그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기업들은 생산을 줄여요. 생산을. 그러면 그 생산을 줄이면 그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의 구매가 줄어들고, 그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다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매출이 줄어들죠. 그러면 그 기업이 다시 사람들을 자르거나 최소한 그 또 재료를 만드는 기업의 소비가 줄어들겠죠. 자산을 정리하든지.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정말 영세업자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항공업계가 힘들죠. 그러면은 항공업계, 즉 우리가 소비자가 여행 요즘에 어떻게 가?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서 항공업을 안 하게 되거나, 항공업을 이용을 안 하게 되거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업을 이용하지 않게 되거나, 어찌 됐든 그 항공업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그 항공 운송업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딱 그 기업들만 타격을 입을까요? 아니죠. 그 기업에서 야, 우리 앞으로 지금 비행기 운항수 이렇게까지 줄어들 건데 라는 예상을 거기에 계신 전문가 실무자분들께서도 할 거예요. 그러면 뭘 줄여요? 지상급유 관련된 모든 기업들에게 일제히 계약 건수에 대해서 줄이겠죠. 계약량에 대해서. 지상급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지상에서 기름을 채워놓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 기름에 대한 급유도 줄이겠죠. 미리 선계약을 줄이겠죠. 제가 아는 건 이 수준이지만 전문가분들이나 실제 현업자분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연관된 부수산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기에 사전 통보가 갈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지금 사장님께서 이거 회장님께서 다 줄이래. 근데 너희도 알지? 이제 줄일 수밖에 없어. 야, 심지어 너희가 우리한테 소송 걸면 우리가 그래 그냥 위약금이 있으면, 계약에 위약금이 있으면 위약금 물게. 야, 그게 더 싸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또 그 기업에서 지상급유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또 서브 기업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랑 연관된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제가 이제 몸담았던 금융업의 예를 들자면, 이제 요런 시기가 되면 이제 재무 담당자분들께서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현금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를 테니까, 앞으로 1년 뒤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도 사고 요즘에 뭐 다 투자하면 언젠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예. 웃기지도 않는 소리죠. 지금 당장 기업에 현금을 구해야 되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기업들은. 그쵸? 대형 사면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바본 거 왜 안 사냐? 예, 그거는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쇄해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루 이틀 만에 과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경제적으로. 투자 시장 말고. 경제적으로. 그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져서 꼬리가 끊어지느냐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끝날 거다 이 얘기라기보다는 이 실물 경제에 이어지는 타격은 최대한 일단 지금 모든 각국 정부가 하는 일은 사실은 제가 단어 선정이 약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양책이라는 단어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돈을 푼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돈을 그렇게 막 무한정 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부양이라기보다는 구제책에 가까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오른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 증시가 경제 타격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됐잖아요. 한 2주 정도? 네, 2주 정도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갑자기 저희 지금 현금이 부족한데요 라고 하고 터져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인을 주는 거죠. 야, 너희가 신청만 하면 우리가 돈을 구비하고 있어. 자, 정부가 돈 구비하고 있다. 우리 통화 수합도 했고 달러도 구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입찰을 걸거나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만 하면 돼. 야, 우리 지금 알고 있어. 야, 우리 돈 구비하고 있다. 이게 모든 나라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망을 구비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전망 딱 구비했으니까 이제 문제 없어라고 하기에는 문제는 앞으로 터져나올기 때문에 안전망을 구비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실물 경제로 보면. 그래서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원장님이나 아니면 뭐 제닛 옐런 이분이나 각국 뭐 전문가 분들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지금 뭐 개미가 사서 증시 오르는데 뭐 전문가들 별거 아니네. 뭐 괜찮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올랐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실물 경제 타격은 여기서 빵 하고 터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 방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주식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거나 어쨌든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증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물 경제라는 곳에서는 내가 지금 돈을 벌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그 직장이 문을 닫거나 또는 그 정도에 준하는 위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소득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예상했던 소득이 안 되거나 미달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새롭게 생길 수가 있죠. 그럼 나라는 사람이 그걸 인지하고 내가 소득을 줄이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까지가 하루 이틀 걸릴까요? 아니겠죠. 우리 직장에 문제가 있구나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내 소득이 줄어드는구나 인지하고 그 소득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그러면 내가 소비를 줄이는 것을 내가 고객인 어떤 시장들이 인지를 하고 다시 거기서 생산량을 줄이고 예상보다 더하면 더 줄이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실물 경제에 타격이 가는 게 오래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경우는 약 2, 3개월 정도 만에 반등할 수도 있다. 그 시나리오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약 1년에서 2년까지도 실물 경제는 망한다 이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망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난 11년 동안 봐왔던 성장세를 보여주는 시장은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1, 2년 동안은. 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제 시청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분들한테 지금 막 무조건 오르니까 빚내서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빚내서는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빚내서는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빚을 내는 순간부터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락하게 되면 그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한 15% 하락할 거를 개인 투자자의 빚이 많아지게 되면 마이너스 15% 갈 거를 마이너스 25%까지 끌어내려요. 금방 치고 빠지는 돈이기 때문에 빠질 때 더 많이 빠져요. 칠 때 더 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더 쳤잖아요. 상승할 때. 카사님 관련되신 분이다 보니까 또 써주셨어요. 채팅을. 국내외 모든 항공사들이 보유연금이 부족해서 구제책을 기다리다가 파산하는 항공사들도 나오고 있고 국내 항공사들도 다를 바 없는 상황이네요. 완전 자본 잠식된 항공사들도 있고 몇 개월 버틸 수 있는 항공사도 있긴 합니다. 그걸 떠나서 항공사 근무하는 지인들은 막상 급여가 줄어드니 소비 위축 플러스 정리해고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증시만 바라보고 괜찮아졌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착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청자 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직자들은 당장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소비 위축이에요. 소비 위축이 되면 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또 돈이 말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지금 투자 시장만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경고 쪽으로 나오는 거죠. 경고 쪽.